2강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인과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과관계에 관한 이제 고전적인 학설이죠. 조건설, 그리고 합법 직접 조건설, 그리고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당 인과관계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는 2016년도 경찰 성진 문제에서 따왔습니다.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래서 1, 2, 3, 4 네 가지 지문이 되어 있고요. 자, 보니까 아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문제들일 것 같고요.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숙달을 하시면 좋겠고, 임산부 강타 사건이죠, 1번은. 2번은 이래 보니까 휴즈코크 폭발 사고, 3번은 이제 화장실 문에서 실족해서 사망한 사건. 자, 4번은 보니까 이 야간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충격한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과관계에 관한 우리 형법 조문은 17조죠. 17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행위라도 제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할 때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어떤 행위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 발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와 예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인, 이것이 이제 결과. 둘과의 연결관계가 있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이 연결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형사처벌하는 거고,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세 가지 케이스죠. 우리 결과범에 있어서, 과실범에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각각 조금씩 이제 처리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범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면 기수, 만약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미수. 과실범의 경우에는 인정되면 과실범이 성립하는데, 인정되지 않으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인정을 받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본 범죄만 성립하고 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임산부를 강타했대요. 강타를 한 것이 그 이후 낙태로 이어지고, 자, 그러니까 임산부를 막 세게 때렸겠죠. 발로 차든지 몽둥이를 때리든지. 자, 그래서 그 임산부가 낙태하게 되고, 그걸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임산부가 사망을 했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판례 문제, 72년도 판례를 가지고 이와 같이 문제를 만든 것인데요. 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이 넘어져서 4일 후에 낙태하고, 위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구타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냐면, 이 강타, 그리고 이 낙태, 그리고 사망, 이랬죠. 자, 이 낙태, 그러니까 태아의 낙태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대부분은 상당 인과관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다른 원인, 그리고 인과관계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용하던 가스 설비 휴즈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 폭발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판례가 똑같은 판례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을의 집에,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민법도 약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뭔지, 임대인이 뭔지 모르죠. 임대인은 이제 집주인을 얘기하는 거고, 임차인은 새 들어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가 기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한 뭐 2년 계약 기간이 지났으니까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스밸브를 연결하는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이제 휴저 코크라 하는데 이걸 자기 돈으로 샀다고 이걸 제거하고 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집주인한테 고지를 안 했죠. 나 이거 떼갔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을은 집주인이니까 그러면 그 새를 놓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확인을 안 해본 거예요. 이 휴저코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 나간 그 새빵 살던 갑이라는 이제 임차인 과실이 있죠. 그리고 을도 과실이 있죠. 목적물 하자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종국적으로 나중에 후임차인이 들어와서 집을 보고 이거 들어와야 될지 안 들어와도 될지 이걸 확인을 하다가 누군가가 여기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득 가스가 차 있는 상태고 갑자기 이 화기가 들어오니까 뻥 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후임차인이 이제 사망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사건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후임차인 병의 사망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갑이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것이 1심, 2심, 3심을 올라가면서 계속 논쟁이 붙었죠. 자, 종국적으로는 이 선임차인 갑이 과실이 더 크다 해서 선임차인인 갑의 과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 원문은 이렇습니다. 휴저코크를 제거하면서 중간에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 폭발 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해서 임차인 갑을 형사처벌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보면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틀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문항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자,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요. 피고인 을은 당구 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리쳐서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그러다가 실족을 해서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판례 90년도 판례를 그대로 문장 우리 지문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일단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이라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래서 당구장 3층에 숨어있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해서 사망했다면 이들의 폭행과 종국적인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판례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했대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 2000년 9월 5일 날 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 것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자, 고속도로입니다. 상황이 고속도로예요. 자, 일반 도로에서 보행자 충격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책임을 지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있다. 이거는 상식 밖의 얘기죠. 그래서 이 판례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속도로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과실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고속도로에서 나타나서 그걸 충격해서 그 보행자가 사망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이와 같이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서 보행자를 충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자, 상당한 거리에 있대요. 갑자기 뛰어든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200m 앞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보행자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상당한 거리가 있으면 감속해야 되죠. 그것까지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 사람을 충격해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난 과실이 없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자, 이 판례가 고속도로 사고에 관한 어떤 원칙적인 판례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상당한 거리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입니다. 있는. 근데 우리가 여기 아까 보셨지만 4번에서 예상할 수 없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그리고 마지막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판례 문장을 조금씩 바꾼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 2, 3, 4 쭉 보면 자,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 폭발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데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이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인과관계는 고의의 결과범 그리고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건 요소이고요. 우리 판례의 태도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상 경험에 비춰서 그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상당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상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비춰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